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여러분은 장학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편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다릅니다. 장학금보다 더 귀한 것을 학생들에게 나누는 곳입니다. 미담장학회 장능인 상임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담장학회, 오늘 미담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미담장학회 언제 만드셨고, 또 이제 미담장학회의 그 아름다운 이름의 의미,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설립은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뜻맞는 동기들, 그다음 교수님들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1, 2학년 뭐 2007, 2008년에는 준비를 하고 네. 2009년에 공식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담장학회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제 저는 우리 대학, 그리고 특히 그 당시 뭐 저희가 속해 있었던 대학생들이 네.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대학생들 뭐 그 당시 88만 원 세대 뭐 이런 얘기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다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네. 그게 우리 다음 세대, 후배 세대로 계속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미담장학회로 이름 지었습니다. 이름이 좋습니다. 예. 그 미담장학회 참 특이한 장학회인 것 같고요. 요즘 말하는 재능기부 뭐 이런 말이 잘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떤 교육 사업 하고 계세요? 저희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교육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학의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주말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과목들을 무료로 교육 봉사를 해주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수익 사업으로는 방과 후 학교, 과학 캠프, 뭐 자유학기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랑 협약을 하거나 네. 혹은 뭐 B2C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동 범위를 넓혀 갔습니다. 지금 이제 미담장학회가 대전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충청권에 있는 대학생들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전에 네. 카이스트 학생들이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 우리가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자라고 네. 해서 뭐 울산의 유니스라든지 네. 부산의 부산대, 부경대, 광주 전남대, 네. 대구 경북대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네. 지금은 전국을 다 커버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네. 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네. 뭐 청년 센터나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요즘 저는 이제 젊은이들 많이 만나보면 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체성을 잘 못 찾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이사님은 정말 대학 때부터 이런 큰 꿈을 꾸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 보니까 정말 젊은이들한테 나중에 네. 그렇게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진로 고민 많이 했고요. 그러셨어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지금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담장학회 교사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주로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재능기부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가치를 두는 분들인지, 주로 지금 교사분들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런 교육 기부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멘토들이 주로 그 강사 혹은 교사의 그 주류를 이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과학 캠프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돌봄 교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제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교실이나 그런 체험 활동은 대학생보다는 또 그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 뭐 강사라든지 전문가들을 우리가 별도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뭐 누구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은 뭐 주로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멘토들이 네. 그 교육 기부 활동을 하고 나머지 이제 각 프로그램별로 전문가를 섭외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예, 그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 기부 활동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학교 그 예전으로 치면 방과 후 수업이죠. 네네. 그 학교 교과 과정을
특히 우리가 착안했던 그 당시 이제 문제점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교육받을 기회가 다르다. 네. 그걸 극복하자. 교육 기회 평등을 갖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교육 기회가 없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주말에 네. 저희 대학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대학으로 오게 해서 쉽게 말하면 수학, 과학 수업을 해주는 거죠. 예전으로 치면 야학 역할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대학에서 수업을 했어요. 한 개는 특히 중등교육,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결국은 대학 진학이거든요. 네. 근데 대학에서 뭐 하는지도, 뭘 배우는지도 모르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와서 직접 학과에 관심 있는 그 학과에 몸담고 있는 멘토들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꿈을 키우자 이런 차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대학생 입장에서도 대학원생 멘토 입장에서도 남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더 공부를 그렇죠.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야 남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몸담고 평소에는 학생으로 공부하는 대학에서 주말에는 선생이 돼서 공부를 가르치면 교육의 어떤 질도 올라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기부 활동 말고 뭐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교로 갑니다. 네.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체험 교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주고요. 과학 캠프 같은 경우는 방학이나 혹은 저희가 뭐 연휴 기간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을 이제 우리 뭐 대학의 연구실이나 이런 데 초빙을 해서 직접 과학 컨텐츠를 실험을 해봐요. 네. 실험을 해보고 연구실에서 연구도 해보고 그래서 뭐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지금 보면 이제 신입사원들 면접할 때 제가 물어보는 게 꼭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구피풀 상임이사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와요.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그 전공을 본인이 선택했냐, 부모가 선택했냐, 고3 담임이 선택했냐, 그럼 많이 웃어요. 근데 그나마 사회복지 영역에 오는 친구들은 본인이 정말 그 일이 가치가 있고 좋아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옛날 SK 있을 때 물어보면은 정말 그 정체성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주가 지금 6살이거든요. 예. 6살인데 코딩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미담장학회에서 지구 지키기 코딩 교육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코딩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카이스트 전산과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열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랑 저희가 한 2015년쯤 해서 네.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코딩 프로그램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아람코 네, 아람코. 예. 어떤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 사우디에 있는데 있는, 예.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환경을 테마로 한 코딩 교실을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 코딩 교실에 참여를 하면 이제 처음에 바로 코딩 언어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방법론 이런 걸 같이 좀 토론을 해봐요. 물론 멘토들이 도와주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자. 혹은 이제 환경 pH를 측정하는 네. 방법론을 좀 개발을 해보자. 여러 가지 네. 환경을 테마로 한 그런 토론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마디로 목표를 정해요. 어떤 앱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그걸 정한 후에 우리가 이제 코딩 언어를 가르쳐요. 언어를 가르치고. 예, 가르치고 실제로 그걸로 앱까지 만들고 네. 그 앱을 마지막에 동료들 그다음 학부모님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더 나가면 소셜 벤처 창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까지 가면 좋은데 네. 아직은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좀 몇 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에코맘 코리아에 이제 들어와 있는 초등, 중등 아이들하고 제가 한 달 동안 몇 년 전에 같이 있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친구들이 마지막에 제가 준 과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봐라.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이 수합 분석도 다 하고
잠재적인 소비자들 가서 인터뷰도 하고 정말 마지막 작품은 정말 진짜 창업해도 될 만한 이런 작품들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아주 상임사님 쪽 하고 계시는 일이 정말 교육의 100년 대계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카이스트하고 지금 함께하는 드림 멘토링 캠프 이것도 좀 소개를 좀.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프로그램 소개하다가 중간에 뭐 살짝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청소년들을 우리 대학으로 초대를 해서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서 뭐 공부하는지도 모르는데 대학 가고 싶어 하고요. 네. 특히 뭐 카이스트 같은 이공계 어떤 특성화 대학이죠. 연구실이 뭔지도 저도 공부하면 그 학부생일 때도 잘 몰랐어요. 보통 대학원 정도 가서 이제 연구실에 가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근데 10년이면 강산 또 변한다고 네. 제가 대학 갔을 때랑 또 10년 후에 후배들이 대학 갈 때랑 완전히 환경이 또 틀리겠죠. 10년 후 또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이공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 직접 랩을 가보는 거예요. 연구실을 가봐서 거기서 뭐 로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실제로 작은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 축구를 해본다든지, 혹은 뭐 프로그래밍을 간단하게 해서 드론을 날려본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그 혼자 사실 프로그래밍만 배우는 건 전 큰 네. 확장성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제 또 모여가지고 그 프로젝트 베이스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장학회 그러면 장학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1대1 멘토링 이런 것까지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는 멘토와 멘티를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까지 몇 명의 장학생이 배출을 했었고 지금 실제 1대1 멘토링을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아까 이름을 설명할 때 제가 미담 부분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학회라 지은 것은 과거에는 이제 장학 그러니까 교육을 도와주는 거죠. 교육받는 걸 도와주는 방법론이 돈 주는 것밖에 없어서 장학하면 장학금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는 장학이 단순히 돈 주는 것 외에 교육 기회를 주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이런 교육 기부 활동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쉽게 말하면 장학금 준다고 장학회라 지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사회적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남는 부분, 이런 건 이제 장학금으로 당연히 쓰고, 또 이제 독지가들이 기부를 하는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장학금으로 연계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그 3년간 그렇게 1대1로 그 학생들을 지원받아서 장학금 준 명수는 세보니까 46명이더라고요. 46명. 예, 그래서 전체 뭐 설립 이후 한 13년 이렇게 보면 훨씬 많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런 기부자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저희 대학에 어떤 창업했던 분이 선배가 계시는데, 그분이랑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좀 이런 장학금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꽤 됐죠. 거의 한 10년 전에 그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발굴해서 했던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최근에는 본인 그 옥스퍼드 대학에 박사 합격했다고 10년 전에 그런 기회 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그런 성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뿌듯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지금 멘토 멘티로 이렇게 엮어졌다가 멘티가 이제 성장을 해서 아까처럼 그 옥스퍼드 대학 갔던 그런 친구들이 다시 돌아와서 미담 장학회 멘토로서 이렇게 그런 선순환 고리를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교육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 그 임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몇 년 전에 멘티, 그리고 수업 들었던 학생도 있습니다. 예.
그 SK가 고등교육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 고등교육재단 최종현 회장께서 만드실 때 이제 무조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여건들은 다 도와줄 테니까 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조건은 딱 하나 들어와라. 예.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그 당부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미담장학회도 그런 취지는 거의 유사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벌써 재작년인가요? 전준환 사회적 경제 대상 받으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1회 수상자인데 3회 수상자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미담장학회가 지금 만들어가는 멘토 멘티 이런 것처럼 역대 수상자들끼리 만나서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 나중에 한번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시죠. 예, 그 전준환 사회적 경제대상 선배님께서 아이고. 말씀 주시는 거 바탕으로 잘 한번 같이 네.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앞으로 계획 듣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지금 방황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예. 이제 그래도 선배로서 예.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셨다가 이렇게 창업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친구들께 한마디 이렇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대학 다닐 때 진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30대 지금 이제 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도 고민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도 전 맨 처음에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단순히 성적을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생각보다 성적 잘 안 오르거든요. 오히려 좀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르는 거잖아요. 창업도 단순히 남들이 뭐 요즘 창업이 트렌드라더라 이렇게 해서 창업하면 잘 되는 경우 그렇게 잘 못 봤던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당시 이제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 박사가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네. 본인이 이제 창업한 스토리나 예. 이런 거 가난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책이 네. 있었는데 그걸 대학 한 1학년, 2학년 때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 네. 저도 살면서 이런 거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회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이제 교육봉사 활동을 자연스럽게 좀 했고 그 전에도 이제 해왔던 교육 활동들 연계를 시켜서 했던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창업이 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는 창업을 계속 이어나갈지 혹은 이제 뭐 다른 보통 대학생들이 그 진로 네. 하듯이 뭐 대학원 진학을 할지 혹은 취업을 할지 뭐 이런 고민을 마찬가지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특히 대학생 젊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이 해볼 수 있잖아요. 해봐라. 예, 그래서 좀 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길게 요즘 어차피 100세 시대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네. 길게 봤을 때 하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최종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이제 진로를 찾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일용엄마 아시죠? 김수미 씨. 네, 네, 한번 뵀었거든요. 예, 제가 여쭤본 거는 아마 젊은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일용엄마로서 그 역할을 드라마에서 할 때 아마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노인역을 잘 소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들의 삶을 보기 위해서 연신내 시장에 가서 며칠 동안 이렇게 노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말투가 어떤지 이런 걸 다 배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체화해서 그렇게 연기에 몰입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역시 이제 본인들이 뭘 하면 재미가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뭔지 그걸 빨리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상임이사님 앞으로 계획. 네. 그 계획, 제가 이제 미담장학회 창업하면서 공동 창업자나 이렇게 그 멤버들이랑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물론 이제 미션, 비전 이런 거 다 정하지 네. 않습니까? 이제 미션은 뭐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거고 그 구체적인 지표가 뭐냐, 나중에 어떤 때 그걸 확신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목표를 쉽게 해산하자. 네, 우리 헌법에 봐도 뭐 31조 거기에 보면 국민은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그 권리가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잘 안 지켜지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활동도 필요한 거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잘 해서 네. 그리고 사회가 그런 진짜 교육받을 권리가 충분히 됐을 때
우리가 사실 필요 없는 네. 사회가 와야 우리 목표가 달성되는 네네. 거거든요. 모순일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해산이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우리 좀 열심히 해서 네. 해산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 좋아하는 뭐 또 다른 일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했으면 또 좋겠다 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부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오늘 만난 미담장학회가 어부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학교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장학금뿐 아니라 앞으로의 그 학생들의 진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 그다음에 꿈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나누는 모습 정말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담장학회에 장학생들이 아주 많이 생겨서 그분들이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선수랑고리가 탄생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크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